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 우리 소중한 수험자 여러분,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입니다. 2024년 3회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몰랐던 것은 보충하고, 앞으로 나올 것까지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고구마의 푸른 곰팡이병 방제 방법 두 가지를 쓰세요. 자, 곰팡이병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죠.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여러분도 좋아하게 되셨나요? 우리나라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병이 있죠. 그래서 곰팡이병도 있고 세균병도 있는데, 우린 지금 푸른 곰팡이병 보실 거예요. 푸른 곰팡이병.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반적으로 병 조직이 다소 단단하고 약간 축축하고 갈색이고, 우리가 흰 균사 덩어리, 그래서 결국엔 푸른 곰팡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방제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수확, 선별 혹은 포장 시에 상처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고구마가 있으면 건조 고구마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해 주셔야겠죠. 자, 2번 화학적 염기성 비료, 즉 알칼리성 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기성 같은 말 뭐라고요? 알칼리성. 그래서 우리가 pH 검사를 했을 때 pH 숫자가 7보다 높은 거, 이것들 얘기합니다. 7보다 초과된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인산 암모늄, 요소, 항상 암모늄, 석회질소, 용성인비 딱 끊어주시고, 석회질소, 용성인비가 화학적으로 알칼리성, 염기성이죠. 용성인비, 석회질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용성인비입니다. 용기성이고, 생리적으로도 우리가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보시면 각각의 비료 자체가 이렇게 알칼리성인 경우 있고, 토양 중에 뿌렸을 때 여러 가지 뿌리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그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알칼리성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용성인비랑 석회질소는 둘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아메리카 굴파리 방제 방법. 이것도 천적, 친환경적인 거는 굴파리 존벌, 이것을 살포해서 어떻게 한다? 아메리카 굴파리를 방지한다. 그리고 요충의 피해로부터 건전한 물을 정식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화서가 뭐예요, 여러분? 꽃차례. 앞으로 이제 길 가시다가 아니면 꽃을 선물 받으시거나 하면 이 꽃차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이게 약간 덩어리지고, 이 부분 보시면 안쉬리움이 생각나실 거예요. 안쉬리움. 그래서 이 화서는 육수 화서다. 한 번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명종자, 단명, 상명, 그 다음에 장명. 그래서 펜지, 토마토, 나팔꽃. 그래서 펜지,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나팔꽃. 그리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명만 외우든지 장명만 외우든지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펜지는 단명입니다. 그렇죠? 상추도 단명이에요. 토마토, 나팔꽃. 그래서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조금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필답형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 외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자, 나온 김에 장명만 좀 외워볼까요? 클로버, 엘페퍼, 사탕무, 배치, 비트, 토마토, 가지, 수박. 이렇게 이제 과채류 묶어있죠? 접시꽃, 나팔꽃, 스토크, 백일홍, 데이지. 이렇게 5년 이상 장명 종자 먼저 볼게요. 자, 재성 나오고 있죠? 복토의 깊이가 0.5에서 1cm, 0.5에서 1cm. 고추, 양, 가, 오, 토. 고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추 오이. 그러니까 글라디올러스는 9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5에서 9cm. 그다음에 보시면 수박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cm. 그리고 우리가 무도 그렇고 시금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고추와 오이입니다. 자, 요예냉에 대한 거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급속 냉각은 농산물을 차가운 공기나 물에 직접 노출시켜 빠르게 온도를 낮추는 방식. 진공 예능에서는 우리 어떻게 한다? 기화열. 이걸 이용해서 진공 상태에서 농산물 표면의 수분이 기화. 물이 날아가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한다. 기화열.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쓰시는 건데, 이것도 새로운 신유형입니다. 자, 종자 건열 소독, 건조해서 소독하는 건데 5%에서 75도에서는 어떻게 한다? 3일간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각각의 빈칸, 그다음에 동그라미 문제였습니다. 자, 발화율,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계산하고 세단식까지 써주시면 좋아요. 100, 그다음에 65 곱하기 100, 그다음에 65%까지.
자, 그 다음에 영양 번식에 대한 겁니다. 파상, 취목, 신초삽. 파상, 취목은 긴 가지를 파도처럼 외워서 하곡부마다 아랫부마다 흙을 덮어서 한 가지에서 여러 개 취목하는 방식. 신초삽은 1년 미만의 세 가지를 삽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는 뭐예요? 우리가 취목에 관한 거. 나는 이거는 삽목에 관한 그 영양 번식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조직 배양. 우리가 조직을 배양한데 이것을 배양할 때 증류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수돗물이나 소금물에는 안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증류된 물을 끓여서 거기서 증기를 받아서 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pH를 표준 맞추는 거는 4와 7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처음 보신 분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너무 대표적인 거예요. 증류수 기계 사야 되고 pH 4, pH 7 맞춰가지고 각각의 그 pH 측정기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자, 종자에 대한 거죠. 최화, 프라이밍. 우리가 객관식 보셨을 때 많이 보셨던 거죠. 최화란 발화생육을 촉진한 목적으로 종자의 싹을 약간 띄우는 거, 약간 틔우는 거. 그래서 종자가 있으면 약간 싹이 뿅 하고 나온 이렇게 유근이 나온 걸 말해야죠. 유근이 종자 종피를 뚫고 나오고, 프라이밍은 파종 전에 수분을 가해서 종자가 발화에 필요한 생리적인 준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화 속도, 균일성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자죠. 종자의 구조. 여기 보시면 니은은 자협, 그러니까 떡잎이죠. 기육은 배유, 그래서 디귿은 유근. 자, 우리가 이론 배울 때는 배유 종자와 그 다음에 무배유 종자, 이렇게 또 무배유면은 자협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배웠는데 실제는 두 가지 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14번 종자의 과를 쓰시오. 그래서 가지과, 이래서 파프리카, 토마토가 가지과에 속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콩의 정립종자 라를 써라 했을 때 이종 종자, 잡초 및 이물을 제외한 종자를 말하며 다음 것을 포함한다. 미숙립, 발아립, 주른집 및 소립. 원래 크기의 2분의 1 이상의 종자 세립, 병해립, 목초나 화곡류의 영화가 배율을 가진 것. 자, 앵두. 여기 안에 핵이 있죠? 엄청 큰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핵과류,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안전 저장입니다. 어떻게 저장할까 했을 때 과일의 보관 온도는 0에서 4도, 냉장고 온도예요. 습도는 37 너무 낮고요. 50도 낮아요. 83이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고습도입니다. 자, 그리고 벼의 온도도 5도보다는 15도, 습도는 70%. 요 정도가 가장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종 환경 조건입니다. 나머지 것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식용 감자, 가공용 감자, 이거는 감자 프렌치 프라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고요. 큐어링 항상 나오죠. 고구마 큐어링, 그리고 이제 감자의 큐어링 좀 다르다는 거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정의를 단어 쓰는 거죠. 종자의 휴면이 원인인 배에 있는 거. 배가 휴면한다. 그리고 씨 껍질이 단단하에 물 공기를 방사하여 싹이 트지 않는 거. 경실된 상태를 얘기하죠. 자, 19번 종자의 수분 측정에 관한 거죠. 곱게 마세하여 종은 분쇄된 것이 0.5mm 그물 최소한 50% 통과하고 남는 것이 1mm 그물체 위에 10% 이하여야 한다라는 것까지. 네, 종자 기능사에서 종자 기사 문제가 조금씩 내려오네요. 수분 측정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관련 링크도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잡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0.5, 1.0, 4.0 그물체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여기 방금 보셨던 거 있죠? 곱게 마쇠하여 종은 분쇄된 것이 0.5mm, 0.50mm 그물체를 최소한 50% 통과하고 남는 것이고 1.0mm 그물체의 10%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추가해서 나올 거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칠게 마세하여야 하는 종은 4.0mm 그물체를 최소한 50% 통과하고 2.00mm 체 위에 55% 이상 남아야 한다. 필요한 크기의 가루를 얻기 위해 분쇄기를 조정하고 견본의 적은 양을 분쇄하고 그것을 쏟아내야 한다. 분쇄 시간이 2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법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면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고도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처음으로 요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링크 그 글도 제가 이제 댓글로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자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출력해가지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종자 기사의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법령을 외우기가 조금 번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나왔었구나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선인장의 접목.
자, 일반적인 다른 접목도 마찬가지예요. 접목할 때 접수와 대목의 유관속, 즉 형성층을 맞추라고 하는데 그것이 포함된 게 유관속이에요. 그래서 유관속을 맞추고 온도는 28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43도는 너무 높아서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우리가 유관속은 식물의 관답할 조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기출을 기반으로 내용을 확장시켜야 돼요. 기출은 다 알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라고 고민하면서 예측하면서 한번 계속적으로 양을 늘려가는 연습을 해주세요. 꼭 쓰셔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귀찮더라도 내가 한 번 더 연습장에다 한번 써보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런 말도 써주셔야 돼요. 할 수 있다. 괴로우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공부할 때는 원래 그게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거를 알아차리고 할 수 있다. 오늘 조금씩 노력하자.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하는 그런 나합격 종자기능사 우리 소중한 수험자님 되세요. 오늘도 응원합니다.